오늘은 아쿠아포닉스 농장이 망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쿠아포닉스 농장. 아니, 그 대단한 기술로 그렇게 선진적인 일을 하는데 왜 망해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아니, 망하려면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굳이 들어가요? 안 망하는 방법을 찾아가면 안 돼요? 네, 물론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적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매우 안이하게 시작하십니다. 누가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 잘 되고 있어서 나도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서, 아쿠아포닉스는 물론 대단한 기술이고 아쿠아포닉스는 환경적으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 사업이다 보니 분명히 망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쿠아포닉스로 귀농을 하시거나 아쿠아포닉스로 작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위험 요소들을 미리 피해갈 수 있는지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쿠아포닉스 농장은 왜 망할까요? 시스템 디자인 때문에 망합니다. 시스템 디자인은 무엇이냐 하면 아쿠아포닉스 농장의 전체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설계는 단순하게 피쉬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재배용 수조인 투르가 있고 위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물에서 부하를 어떻게 감당하고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계산하는 산식들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를 얼마나 집어넣는데 그 물고기는 몇 도에서 살고 pH가 어떠할 때 얼마만큼의 먹이를 먹고 그렇게 만들어낸 배설물의 총량은 얼마나 되고 먹이를 얼마나 뒀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거기서 나온 배설물을 소화해낼 수 있는 박테리아의 총면적은 어떻게 되고 그러한 박테리아의 총면적을 통해서 만들어낸 질산염의 총량은 얼마이고 그 질산염을 먹고 작물이 얼마나 많은 규모로 얼마나 빠르게 자라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시스템 디자인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물고기 수조가 몇 개가 들어가고 물은 총 몇 리터가 들어가고 거기는 물고기가 얼마나 들어있고 이 물고기를 얼마 동안 키워내게 되고 그동안 여기서 나오는 영양분으로 얼마만큼의 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국으로 물고기를 집어넣고 주먹국으로 먹이를 주게 된다면 결과는 물고기가 배가 터져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물고기가 만들어낸 영양분의 총량이 너무 부족해서 식물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거나 식물이 자라나기는 하지만 질산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서 물고기가 결국은 문제가 되거나 등등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왜 아쿠아포닉스 농장이 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 농장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아쿠아포닉스 농장을 운영하는 경영주 여러분 자신의 지식 부족 때문입니다. 아니, 농사를 짓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해? 농사는 그냥 대충 밭에다가 씨 뿌리고 때 되면 물 주고 약 쳐가지고, 아유 무슨 농부가 무슨 공부를, 무슨 말씀. 네, 아쿠아포닉스는 일반적인 농법, 토경에다가 하는 농법이나 또는 통상의 수경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토경은 기본적으로 땅에 존재하는 영양분을 10분 활용하고 여기에 부족한 영양분을 추가적으로 시비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환경을 따로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깨쓰락쓰락 될 대로 되라지 약간 운에 맡기는 천수답 같은 형태의 농업 방식이 일반적인 관행농법, 즉 토경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한 것이 바로 수경입니다. 하이드로포닉스. 수경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아무런 영양분이 없는 물에다가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배합된 영양분을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특정한 작물을 길러냅니다. 물론 여기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부과되는 것이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경도 아니고 일반적인 수경도 아닌
이른바 아쿠아포닉스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물론 여러분이 만들진 않습니다. 물고기가 만들어내고 동시에 박테리아가 처리를 합니다만,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아쿠아포닉스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시스템 디자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스템 디자인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우수한 시스템 디자인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붓과 똑같은 물감을 가지고도 저 같은 사람은 기껏해야 이런 형태의 그림밖에 그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서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에 팔리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물감과 붓을 쥐고 있는 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능력에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그것이 아쿠아포닉스 전반, 작물 재배 전반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쿠아포닉스 농장은 어떻게 망하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쿠아포닉스 농장이 망하는 이유. 섬뜩하죠? 여러분의 농장이 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경영에 있습니다. 경영은 대단한 삼성이나 또는 LG, SKT, 포스코 이런 곳의 회장님만 하는 것이 경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아쿠아포닉스 농장도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경영 기법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식물을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시기에 생산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십니다. 마이크로 그린 형태로 조그맣게 해서 판매할지 아니면 충분히 길러서 판매할지 여러분이 결정하십니다. 대규모 납품을 진행할지 아니면 샐러드 박스를 만들어서 개인들에게 하나하나 판매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기획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경영이고 이것은 거의 예술에 가까울 정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아쿠아포닉스 농장주가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갖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점점 증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의 아쿠아포닉스 농장은 성공이라고 하는 감로수를 맛보게 되겠죠. 그러한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농장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쿠아포닉스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진정으로 시스템 디자인과 아쿠아포닉스의 기반에 있는 수많은 전문 지식들 그리고 경영과 관련한 사항까지 심지어 여러분에게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비기 아쿠아포닉스 피쉬 히어로가 여러분에게 시스템 디자인, 아쿠아포닉스의 운영 관련한 지식 그리고 경영 전반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비기 아쿠아포닉스 피쉬 히어로였습니다.